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과거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가 터지자 해외로 도주했던 전 광주시 의원이 도피 2년 만에 귀국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당시 광주시 의원이었던 최영환 씨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유치원 원장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 전 광주시 의원.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최 씨는 소환 통보를 받은 다음 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최 씨는 필리핀과 일본을 거쳐 캐나다로 입국한 뒤 숨었고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면서 행방을 쫓는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최영환 전 시의원은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최 씨는 지난 26일 캐나다 영사관을 통해 자수 의사를 밝혔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돈 받은 건 인정합니까?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당시 최영환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심사를 담당하던 선정위원이었고 유치원 원장 이모 씨로부터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받은 브로커가 최 씨에게 접근해 6천여만 원의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 팀장급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일부 유치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연루된 유치원 원장과 광주시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무안군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무안군 마을 버스들이 군의회 의장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몇 년째 기름을 넣고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라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 당사자 김경현 군의장이 상을 받으러 부산에 간 자리에 무안군 의회 직원들이 대거 출장을 내고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걸음 더 서유령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김경현 현 무안군 의회 의장의 주유소. 최근 2년 사이 군 마을버스들이 이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만 5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무안군 의회도 변호사를 선임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불특정 다수례하고 이렇게 온 것은 상관없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반 여부를 판단해 위반이 시행돼 본인에게 신고하고. MBC 취재 당시 김경현 의장은 부산으로 떠나 있던 상황. 의혹 속에서도 김경현 무안군 의장은 시군자치구 의장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 주최로 부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의정봉사 대상을 수상하러 갔던 겁니다. 문제는 의장의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군의회 직원 9명이 따라 나섰다는 점. 김 의장 본인을 포함해 무안군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직원 10명이 출장계를 내고 1박 2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의정대상 선정 축하 명목의 출장 비용은 100만 원이 넘게 소요됐습니다. 특별한 업무는 없었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죠. 축하해주고 홍보도 이렇게 사진도 찍고 따라준다라고 하나로 하죠. 이런 자체도 다 그렇게 알고 왔어요. 꽃다발하고 또 프랑카드하고 한 서희 달랑도 찍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멀리 있으니까 좀 적게 온 편이고. 하지만 MBC 취재 결과 당일 수상한 전국 군 의장 6명 가운데 무안군 의장을 제외한 수상자들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행원 한두 명만 함께 참여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관리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실의 특정 감사 결과 8천억 원에 숨어있던 자산이 확인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골프장입니다. 필드 가운데 축구장 절반 크기인 11,000여 제곱미터 부지가 국공유지에 속해 있었지만 사용료를 내거나 매입하지 않고 5년 넘도록 무단 점유해 왔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특정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9,500만 원의 변상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던 리조트와 야구장 등의 부지는 165건 8만여 제곱미터, 또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지자체 소유의 땅들도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70만 개 가운데 이처럼 자산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11만여 개, 회계 결산에 누락된 자산만 8천억 원 수준인데 실거래가를 감안하면 5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3배, 5배니까 약 평균 잡아서도 한 3조 원 정도의 자산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었던 것은 조금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 또 무형문화재 전통주 제조 방법에 특허를 출원해놓고 등록료를 내지 않아 특허권을 빼앗기는 등 특허청에 22개 시군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지식재산권 2,773건 가운데 36%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관리도 하고 또 그 지식재산권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외 사례 또 우리 국내 사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의 공유재산은 모두 54조 원, 전라남도는 전담 조직 부재와 전문성 부족 등을 허술한 관리의 원인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역 민심경청 거리 홍보 첫날 광주를 찾았습니다. 직접 소형 화물차를 끌고 도심을 누비면서 호남 지역 젊은 층의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낙연 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론을 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개혁신당 창당 후 지역별 정책 홍보 첫날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이준석 대표. 직접 소형 화물차 운전대를 잡고 골목 인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는 지지자들과 만나 무등산 케이블카와 광주 군공항 무한 이전 등 해묵은 광주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럼 광주 발전을 우리 개혁신당이 정책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인위적인 연대는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거리를 뒀습니다. 단순히 호남 지역의 출마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의 합당이나 연대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 것이다. 이준석 대표의 광주 일정에는 양양자 원내대표가 하루 종일 함께했습니다. 양양자 의원은 광주 출마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치에 대해서는 네? 아유 무척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하세요? 네. 우리도 사랑하세요.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천하람 최고위원은 순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혁신당은 명절 전까지 호남권을 비롯한 전국 출마자들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문제 삼으며 대구 MBC에 대한 취재 거부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황, 광주에서도 전해드리고 있죠. 대구문화방송이 이런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오늘 법원이 대구시의 취재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대구 MB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30일 대구 문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톡이 다룬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을 왜곡 폄훼했다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밝혔고 대구시는 공지를 통해 산하기관에까지 취재 비협조를 지시했습니다. 경찰의 명예훼손 무혐의 판단 불송치 결정에도 계속되는 취재 거부에 대구문화방송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1 민사부 정경희 부장판사는 취재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구문화방송 소속 스태프들이 취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소송 비용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시장과 대구시가 취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대구시 공무원 등 취재 상대방이 갖는 의사결정권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봤습니다. 홍 시장이 취재 거부를 지시 명령하지 않았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간부회의 발언 내용, SNS 게시글 등에 비춰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던 1월 19일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취재 거부를 철회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신인이 명확하지 않고 실효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장이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재반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고요. 취재 거부 지시로 대구문화방송은 취재의 자유와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했던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자연인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선언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언론의 어떤 자유 내에는 취재원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는 것이 결정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앞으로도 아마 이 사건이 리딩 케이스로서 계속 참고될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의미 없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 거부 지시는 자신이 하지 않았고 지시도 이미 철회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양심의 자유와 취재의 자유가 충돌할 때는 둘 다 존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신은 취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각자 판단에 따라 취재에 응할지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광주 송정역이 확장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4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최근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3년간의 증축 사업이 끝나면 광주 송정역은 지금보다 약 2배로 커지고 노후화된 대합실과 승강장, 편의시설 등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이 나눔 캠페인 막바지에 100도를 달성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나눔 모금을 시작한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종료 하루를 앞둔 어제 목표액인 50억 7천만 원을 넘어서 103.3도를 달성했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모금액을 포함하면 사랑의 온도는 108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랑의 온도 100도를 조기에 달성한 전남은 오늘까지 115.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지역 인구 대비 순유출률은 0.6%로 울산시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 이동을 조사한 결과 광주시 전입 인구는 16만 3천 명, 전출 인구는 17만 2천 명으로 9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순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출 주요 이유로는 94%가 직업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현재 8만 명 수준인 광주 지역의 초등학생 수가 6년 뒤인 2030년에는 4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박미정 광주시 의원은 오늘 열린 임시회에서 광주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응한 아동은 1,500여 명으로 이 아이들이 졸업할 때 지역 초등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 것이라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설을 열흘 남짓 앞두고 조사한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31만 3천 원대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